안녕하세요. 웰라인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회전하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형상 모델링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기 명령어는 단면을 그림을 그려서 회전으로 형상을 작성하는 건데요. 회전하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절반만 모델링을 하시고 스케치를 하시고 회전을 시켜서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스케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첫 번째 치수만큼은 사이즈를 주고 그림을 그리셔야 우리가 크기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수 기입, 첫 번째 치수 기입만큼은 사이즈를 주시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를 여기다가 값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 더하기 7.8 더하기 2.3 해서 세로 치수값을 주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속 치수를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스케치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두 번째 치수부터는, 두 번째 형상부터는 사이즈를 안 주고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치수 기입을 주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주고 그림을 그리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그림을 그리고 치수 기입을 넣어 줄 건데 제가 지금 여기 두 개의 부분을 선으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선이 아니라 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성선으로 바꿔놓고 이 자리에 다시 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이렇게 찍어서 호 하나 그림 그려주고 마찬가지 여기도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찍어서 호 하나 그림 그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치수기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치수기입 먼저 요 거리 7.3 여기 끝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3.3 그리고 바닥 부분의 길이 9mm 요거 먼저 넣어 볼 건데 자, 이 치수기입은 지금 파이로 돼 있어요. 이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치수기입을 하면 얘는 이렇게 5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치수기입을 넣기 전에 중간에 있는 얘 선의 형식을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요.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놓고 치수기입을 하게 되면 중심선 끝점 그럼 자동으로 파이로 치수기입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지름값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중심선 클릭하고 끝점 찍어서 여기 3.3 중심선 찍어서 끝점 찍어주시고 여기 9 그럼 나누기를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지금 얘는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때 얘는 구속조건, 수평한다라고 하는 구속조건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자, 이때는 수평한다라고 하는 구속조건을 눌러서 개체를 한번 찍어주시면 이렇게 평행하게 되죠. 자, 나머지 치수 계속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 선의 길이, 수직 길이는 2.3, 이 선의 길이, 수직 길이가 7.8, 그리고 이 선의 길이 이게 3mm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3이라고 하는 치수기를 또 한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연계 치수 작성, 과도하게 구속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왜 나오냐면 지금 13.1이라고 하는 치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2.3, 여기 7.8이에요. 그러면 13.1 빼기 2.3 빼기 7.8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는 3m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도하게 구속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의 치수기입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호의 치수기입이 빠져있죠. 여기다가 다시 치수기입으로 이거 호 값은 2.4, 얘 호 값은 3.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치수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 가로, 세로값, 전체 사이즈, 반지름. 그래도 모양이 고정이 안 됐죠. 자, 이거는 지금 뭐가 안 들어간 거냐면 중심점의 위치가 안 들어갔어요. 자, 도면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2.4라고 하는 반지름의 중심점은 이 선상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라고 하는 반지름의 중심선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형상을
맞춰 주셔야지 되는데 요건 어떻게 맞추냐면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중심점 선과 일치해라. 마찬가지 아래도 중심점이 선과 일치해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양도 고정이 됐고 스케치도 전체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요 의미는 치수가 완벽하게 들어갔고 형상도 제대로 구속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회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아래쪽 침 부분을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평면 하나 잡아주시고 선 그리기로 중심선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때는 우리가 벌써 미리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사이즈로만 그림을 그려주셔도 무관해요. 자, 얘는 직선의 길이가 9였어요. 그럼 치수를 눌러서 직선 한번 클릭해 주시고 9mm. 그리고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거리는 1.2파이. 자, 그런데 1.2파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을 그냥 이렇게 두시지 말고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치수 기입을 주게 되면 중심선, 외형선 찍어주시면 이렇게 지름값으로 나와요. 요게 1.2였어요. 자, 그 다음 각도 치수 기입은 여기서부터 중심선 한번 찍어주시고 테이퍼선 한번 찍어주시면 되는데 36도라고 되어 있는데 36도라고 하는 거는 대칭된 형상에서 이렇게가 36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해야 하는 값은 36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36/2 절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가 마무리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로 끝내주시고 다시 한번 더 회전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때 접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개체와 밑에 있는 개체를 서로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잘라내기는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체와 얘는 중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라낼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 하는 거는 새 본체라고 하는 거나 조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새 구성 요소로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저는 새 본체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접합을 하셔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새 본체로 하게 되면 윗부분의 재질과 아래쪽 부분의 재질 혹은 질감을 따로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요거 개체 선택을 하고 중심축은 여기를 찍어서 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전하기로 새 본체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성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색깔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본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본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색상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색깔을 집어넣어 볼 건데요.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울, 금속, 기타, 목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색깔을 넣을 거니까 페인트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요. 페인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광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빨간색, 손잡이 부분은 빨간색 집어넣고요. 아래쪽 침 부분에는 까만색을 넣겠다.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건 닫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타 다른 재질들도 있으니까 다른 재질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다른 색깔도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재질이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널리 이런 모양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실 수 있는데 다운로드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 다운로드를 하시고 색상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건 닫기를 눌러주시고 자, 마무리 부분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마무리 부분에다가 제가 코너 부분에 라운드로 마무리를 조금 지어 볼게요. 자, 이런 부분에 0.5 라운드 주겠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개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모는 종이 같이 별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아래쪽 여기 상태 메뉴바에서 배치 그리드 여기 화면 표시 설정에서요. 그리드 스냅 네.
배치 그리드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면 그리드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화면 표시에서 비주얼 스타일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음영 처리됨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된 형상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거 다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고 실제로 렌더링을 한번 한다라고 하시면 이거 손 안 대고 실제로 내가 렌더링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 위에 있는 메뉴를 렌더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렌더링으로 바꿔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캔버스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설정 값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설정, 장면 설정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광도를 조절을 하시면 조금 더 밝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사라는 걸 난 놓고 싶다. 그럼 대리석에 비춰지는 것처럼 바닥에 비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나오고요. 초점 거리, 뭐 노출 이런 것도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씩 조절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닫기 누르시고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설정 값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 값을 렌더링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저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렌더 설정. 여기에서 그냥 렌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화질을 조금 더 좋게 한다거나 품질을 더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값을 조금 변경하시면 되는데 그냥 렌더를 누르셔도 돼요. 작업시간 20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하고 나면 20분이 경과됐는데요. 그러면 이런 형상으로 나와요.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렌더링 하는 것도 해보셨는데요. 디자인으로 돌아오시면 색깔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모델링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렌더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주얼 스타일 음영 처리하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기도 하는데 뭐 뒤에 모는 종이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리드 및 스냅에 가셔서 배치 그리드라고 하는 걸 꺼주시면 모는 종이 없이 이렇게도 렌더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